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비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권의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중요한 신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JP모건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출 담보로 인정하겠다는 속보인데요. 단순하게 은행이 코인을 인정했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자본의 언어, 그리고 신용의 문법 안에서 암호화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번 블룸버그 측 보도에 따르면은 JP모건은 올해 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출 담보로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해요. 은행이 직접 코인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제3의 커스터디 기관이 담보를 보관하고 JP모건은 신용과 자금 운용만 담당하는 구조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암호화폐를 은행의 대출 신용 체계 안으로 들여오는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은행의 대출 시스템은 전 세계 자본시장의 심장이에요. 여기에 어떤 자산이 담보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그 자산의 제도권 등급까지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JP모건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담보로서 받겠다라는 거는 결국에 암호화폐가 리스크 관리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겠죠. 그렇다면 JP모건은 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닥에는 규제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 FDIC가 과거처럼 암호화폐 관련된 영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규정을 철회했는데요. 이제는 합법 범위 안에서면은 은행이 자체 판단으로 크립토 관련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바젤위원회가 SCO 60이라는 새로운 자본 규정, 즉 크립토 익스포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수치가 있어요. 이 그룹 투자산, 즉 비전통 자산의 총 익스포저는 은행 기본 자본의 1% 이내, 최대 2%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이런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1250% 위험 가중치가 적용이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지만 한다는 뜻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나오자마자 어디까지는 해도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겠죠. 이제부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한도 안에서 안정성 높은 코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 거예요. 사실상 JP모건은 몇 달 전부터 이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6월달에 이미 현물 비트코인 ETF를 담보로 받기 시작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이제는 ETF 래퍼가 아니라 이 기초자산 그 자체를 담보로 받겠다라는 거겠죠. 이게 곧 암호화폐 시장이 단순한 투자 시장에서 신용 창출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즉 돈이 생기라는 루프 안으로 암호화폐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XRP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뉴스에는 XRP가 직접 언급되진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XRP가 다음 후보군이 될 수 있는 포지션에 서 있어요. 그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유동성. XRP가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에서 실제 결제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몇 개 안 되는 자산이에요. 이 결제량과 활성 지갑 숫자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기관용 ODL 거래량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동성 관리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보다 가격 안정성이 높고요. 대형 고래 매집 구간이 눈에 띄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의 안정성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 규제 적합성입니다. XRP가 이미 SEC 소송을 통해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까지도 받은 자산이에요. 이 법적 지위가 명확하다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선 리스크 카테고리가 확실하다는 뜻이겠죠. 결국에 담보 허용의 기준이 유동성과 안정성, 이 규제 명확성까지도 이 3가지라면은 XRP는 이 3가지를 모두 갖춘 구조적인 후보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XRP가 JP모건 담보 리스트에 포함된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 커스터디 기관이 누구인지, 담보 비율이 얼마인지, 이 조건들이 XRP까지 확장될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다만 시장의 큰 흐름을 보자면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유틸리티 코인 순으로서 이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는 그림입니다. 이런 순서 안에서 XRP는 결제형 인프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담보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상상을 해볼게요. 은행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받을 때 자본 규정상 위험 가중치가 1250%입니다. 이게 어떤 숫자냐? 담보가치 1달러 잡으려면 자본을 12.5달러 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비율을 감당하려면은 이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어야지만 사업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 후로서 안정성이 높은 자산, 특히 실제 사용 기반의 코인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투자 심리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시장이 무엇이 오를까보다 무엇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까를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즉 스토리가 아니라 구조를 평가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인 거고, 여기서 딱 2가지 정도만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흐름이 확인될 때만 대응하시고,
그 전까지는 기술적인 눌림목과 온체인 지표를 중심으로 원칙 매매를 유지한다는 거. 이 강력한 저항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4,200원 라인에 대해서 돌파가 나올 때 거래량과 펀딩비 흐름을 같이 보시면요, 제도권 자금 유입이 어디서 붙는지 감이 오게 되실 겁니다. 결국에 이번 JP모건 이슈는 은행이 코인을 인정했다가 아니라 이 자본의 시스템 안에 암호화폐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선언에 가깝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XRP는 결제 인프라, 즉 브릿지 재산이라는 본인의 역할로서 다시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숫자랑 제도가 바뀌는 타이밍은 언제나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겉으로 잠잠할 때, 밑에서 판이 바뀌고 있을 때, 그때 준비된 분들만이 다음 시장을 잡을 수가 있겠죠.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래스노드가 재밌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출이 오히려 단기 바닥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이 말이 단순한 통계적인 해석이 아닌데요. 지금 시장이 어떤 순환의 끝에 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구조적인 징후인 거고, 보통 ETF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리스크 오프, 즉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과거에도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대부분 저점 근처에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그리고 2025년 2월 ETF 순유출이 며칠간 이어지고 나서 새로운 자금 유입과 함께 반등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시장이 완전히 식었을 때 그게 바로 수요의 새 물결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런 흐름을 조금만 더 깊게 보시면은 단순하게 코인 시장의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이동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지만요. 중동 전쟁 리스크, 대선 변수, 그리고 달러 강세 때문에 기관들은 잠깐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이게 바로 ETF 순유출의 배경이겠죠. 즉 돈이 빠진 게 아니라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말라붙은 게 아니라 방향성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성은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전환과 함께 다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항상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 전환이 있었습니다. ETF에서 연속 3일 이상 순유입이 시작이 되고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들면서 선물 시장의 비결제 약정이 증가했을 때 이 시장은 새로운 사이클로 넘어갔어요. 이게 단순 기술적 신호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죠. 비트코인 ETF의 유입과 유출은 단지 비트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도권 자금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즉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자금 흐름은 곧 전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결제 인프라형 자산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 변화의 수혜를 가장 후행적으로 받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ETF 유입 전환으로 상승 추세로 들어섰을 때 XRP는 보통 그 다음 파동에서 강력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요. 비트코인이 제도권 투자 자산으로 인식될 때 리플은 제도권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 주목받기 때문이에요. 지금 XRP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고, ETF 순유출이 나타난 지금 시점, 이 기관이 잠깐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리플한테는 조용히 구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리플이 미국 내부 은행 인가 절차라거나 RLUSD 스테이블코인, 연준 마스터 계좌, 그리고 EVM 사이드 체인까지도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어요. 이게 단기 가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진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지금의 ETF 순유출이 시장 공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이 끝나면은 제도권 자금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흐름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될 때 XRP는 새로운 서사의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가격을 보는 시점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시점인 거고, ETF 자금의 이탈은 제도권이 한숨 쉬는 순간일 뿐이에요. 이 한숨이 끝나면 돈은 다시 방향을 잡게 됩니다. 리플의 구조가 그때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을지가 다음 사이클의 진짜 키포인트겠죠. 결국에 지금 시장의 핵심은 빠지는 돈이 아니라 다시 들어올 돈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입니다. ETF 자금 흐름은 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인 거고, XRP는 그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용할수록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ETF의 순유출이 멈추는 순간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을 테니까요.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묘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들 어떤 큰 호재를 기다리고 있죠. ETF 승인, 정부 정책 변화, 기관 진입, 거래소 상장까지도 이런 단어들이 뉴스에만 떠돌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차트가 조금만 움직여도 드디어 오나 뭐 이런 기대감이 피어오릅니다. 근데 그 기대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이 기대가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피로로 바뀌어요. 하루하루 뉴스가 뒤척이면서 언제쯤 폭등이 올까 이러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시장이 아니라 기분으로 투자하게 되거든요. 결국에 그 피로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호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자기만의 리듬이 있고 그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호재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호재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인 거고, 시장이 조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놔요. 재미가 없고 답답하니까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그 조용한 구간에서 움직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시장의 구조를 복귀하고 무엇보다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호재를 쫓는 사람과 호재를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의 차이입니다. 좋은 뉴스가 오면 그때 들어가면 된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라는 거예요. 호재가 터질 때쯤에 시장은 이미 반영을 끝냈고 자금들은 한 발 먼저 움직였겠죠. 호재는 출발 신호가 아니라 결과물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의 축적된 결과가 드러나는 순간일 뿐인 거고,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단단히 다지겠죠. 기대 대신에 준비, 감정 대신에 점검, 이게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시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멈춘 것 같아도 그 안에서는 늘 균형이 맞춰지고 힘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준비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앞으로의 시장에서는요, 언제 오를까를 묻는 사람보다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묻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대라는 것들은 감정을 소모시키지만 준비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 결국에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호재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조용한 시간을 단단히 채운 사람들에게.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는 통계적인 약세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단기 반등 장세에서 수익 실현은 필연적이었고요. 실제로 RSI 지표선으로도 과열된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보유 종목들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렸는데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들에서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이 됐고요. 이번 화요일에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되면서 호재로서 발표가 되는 것들 속보로서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상승장 연출되면서 이번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 걸어놨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되셨고요.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가 되어 있고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 GPT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체결까지도 완료가 됐는데요. 이렇게 요일별 그리고 시장 타이밍별 매수 매도 타점을 통해 가지고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매수했다가 하락장 나오기 전에 미리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는 날카롭게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를 걸어놓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 설정까지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3개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은 리플 타점방, 그리고 두 번째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세 번째 방은 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타점방입니다. 3개 방 전부 다 입장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사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